네, 지금부터 다음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 기업은 중앙첨단소재입니다. 중앙첨단소재의 경주현 전무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오늘 저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중앙 첨단 소재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중앙 첨단 소재가 어떤 꿈을 그리고 있고 그 꿈을 위해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첨단 소재는 지난 8월 주식회사 중앙 D&M에서 주식회사 중앙 첨단 소재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회사의 이름까지 변경해 가면서 중앙 첨단 소재가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올해 중앙 첨단 소재는 2차 전지 핵심 원재료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먼저 2차 전지 시장의 거대한 시장 규모에 있습니다. 2차 전지 시장은 2030년 1000조 원의 시장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 1000조 원이라는 숫자는 현재 반도체 시장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거대한 시장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산업은 전방 산업이 성장하면 후방 산업이 동반 성장하는 특수성이 있는데요. 이러한 특수성을 후방 연쇄 효과라고 합니다. 이 후방 연쇄 효과로 인해서 그 전기차 침투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니 2차 전지 소재 수요량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자재의 탈중국화를 핵심으로 한 미국 IRA 발효로 인해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생산된 2차 전지 소재 수요량은 급격히 증가할 전망입니다. 현재까지 2차 전지 소재 시장은 중국 기업들이 리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환경에서는 북미 시장을 빠르게 선점함으로써 중앙 첨단 소재가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해액 분야 중국 기업을 제외한 글로벌 1위 엔캠과 전략적 협력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엔캠은 이미 주요 배터리 생산 국가에 선진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공급망을 최대한 활용하면 중앙 첨단 소재는 2차 소재 사업에 확실히 빠르게 선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앙 첨단 소재가 성공적인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추진하려면 엔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엔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엔캠은 2012년도 설립된 회사고 2차 전지 4대 핵심 소재인 전해액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생산 능력을 비교를 해보면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1위입니다. 그 엔캠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성장률 85%를 달성한 회사고요. 그리고 주요 배터리 생산 거점인 미국, 유럽, 중국에 이미 선진입해서 규모 있는 공장을 운영 중인 회사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업계 최초로 미국에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이미 미국에서 전해 공장을 가동 중인 회사입니다. 그리고 주요 고객사로는 SK, LG, 얼티엄 셀 같은 글로벌 셀 메이커들을 고객사로 둔 기업입니다. 이렇게 이런 글로벌 위상이 있는 엔캠과 중앙 첨단 소재는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서 성공적인 2차 전지 사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중앙 첨단 소재가 주목한 2차 전지 소재는 그 많은 소재 중에서 LiPF6라고 불리우는 리튬염입니다. 이 리튬염 사업과 관련해서 중앙 첨단 소재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리튬염을 직접 제조하는 사업입니다. 중앙 첨단 소재는 엔캠과 올해 초에 EDL이라는 JV를 설립했습니다. 그 JV를 통해서 새만금 지구에 리튬염 공장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새만금에 이미 제출한 사업 계획서에 따르면
새만금 리튬이온 공장의 생산 캐파는 1차로 5만 톤을 목표로 하고 있고 25년도부터 공장이 가동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27년까지 단계적으로 증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최종 10만 톤 캐파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한편 그 엔캠은 올해 8월부터 중앙첨단소재는 엔캠 미국 법인과 폴란드 법인의 리튬이온 공급을 시작으로 리튬이온 유통 사업도 진출하게 됐습니다. 그 지난 8월에 엔캠 미국 법인과 폴란드 법인의 공급한 규모는 매출액 규모로 약 50억 원 규모고요. 이러한 리튬이온 유통 사업은 엔캠의 사업 계획 그리고 중앙 첨단 소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 여건에 따라서 거래 규모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지금 중앙 첨단 소재가 사명 변경까지 나서고 새롭게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출사표를 던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왜 그 수많은 2차 전지 소재 중에서 하필 왜 리튬이온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주지하고 계실 수도 있지만 2차 전지의 4대 핵심 소재는 에코프로브엠으로 이렇게 대표성이 있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이 있습니다. 이 중에 전해액이라는 그 물질은 안정성, 배터리의 성능을 책임지는 소재입니다. 그리고 이 전해액은 그래서 인체로 비유하게 되면은 혈액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전해액의 핵심 원료는 또다시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용매, 두 번째는 전해질염, 리튬염입니다. 이게 그리고 첨가제입니다. 여기서 저희 중앙첨단소재가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전해질염, 리튬염이라는 것은 전해액 원가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소재입니다. 그리고 좀 특수성이 있는데요. 이 리튬염이라는 물질은 그 수급에 따라서 가격 변동성에 매우 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동안 2차 전지 소재 시장은 중국 주도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 IRA, 유럽 CRMA는 주요 원자재의 탈중국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향후 배터리 시장의 양적 성장은 미국이 견인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중앙 첨단 소재는 엔캠과 합작법인을 통해 새만금의 리튬이온 공장 건립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IRA의 수혜를 받고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 올릴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23년도에 이 표의 의미는 뭐냐면 각 배터리 주요 생산 거점 그거를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중국, 유럽, 미국으로요. 근데 이 각 국가별로 배터리 총 생산 캐파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요구되는 전해액 수요량 그리고 전해액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리튬이온 수요량을 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단 IRA 등으로 인해서 중국을 제외하면 유럽과 미국의 리튬이온 수요, 솔트라는 게 리튬이온입니다. 리튬이온 수요량이 약 6만 6천 톤입니다. 23년도에. 그러다가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이 점차적으로 확장되면서 25년도에 이르러서는 유럽과 미국에서 필요로 하는 리튬이온 수요량은 약 15만 7천, 16만 톤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장 규모를 살펴보면 중국을 제외하면 지금 리튬이온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은 한국의 후성 그리고 일본의 4개사 총 5개사에 불과합니다. 이들 캐파를 25년도 예상 캐파를 추정을 해보면 2만 1,000톤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에서 25년도에 필요로 하는 리튬이온은 16만 톤이기 때문에 약 14만 톤의 수요 부족이 발생합니다. 이 같은 시장 상황을 예측을 하고
저희 중앙첨단소재는 EDL이라는 합작법인을 통해서 새만금지구에 직접 리튬이온 공장을 만들고 최종적인 캐파는 10만 톤을 목표로 공장 건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 설명을 좀 다시 좀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이 리튬이온 제조 사업이라는 것은 즉 이미 수요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앙첨단소재는 26년 글로벌 1위 전액 기업을 목표로 하는 엔캠과 함께 리튬이온 분야에서 글로벌 1위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엔캠 사업 계획에 따르면 25년도 전액 매출은 약 3조 6천억 원, 그리고 26년도에는 5조 5천억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해당 사업 계획을 기초로 엔캠이 전해액을 생산하는 데 필요로 하는 리튬이온을 역산해서 계산을 해보면 중앙첨단소재 그리고 자회사 ED해를 포함한 최대 매출은 25년도 1조 3천억, 그리고 26년도에는 약 2조 원의 매출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단서를 말씀을 올리면, 이 수치들은 엔캠의 사업 계획에 대비한 이론상 가능한 최대 매출이지만 최대 매출을 말씀 올린 거고요. 그리고 계산 근거는 엔캠의 매출의 그 통상적인 전액 마진율 10%를 빼고, 그러니까 90%를 곱하고, 그리고 전액에서 차지하는 리튬이온이 차지하는 원가 비중 40%를 곱해서 산출된 수치입니다. 다음으로 리튬이온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리튬이온이라는 2차 전지 소재의 특성이 시기별로, 수급 상황별로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다고 앞서 말씀을 올렸었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표가 이 리튬이온 가격의 변동성, 시기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나타내는 표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파동이 있어 왔는데 21년도 특히 주목해야 될 건 21년도 하반기부터 22년도 상반기까지 리튬이온 가격 변동폭이 매우 컸습니다. 그러면 전해액 생산 기업 입장에서는 주요 원재료인 리튬이온 가격 변동폭이 너무 크게 되면 전해액의 마진율에 상당한 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해액 기업들은 전해액 생산에 필요한 핵심 원재료인 리튬이온을 안정적인 단가로 공급받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 전기차 시장의 침투율을 보게 되면 23년도 16%에 불과했던 전기차 침투율이 30년도에 이르러서는 약 50%에 육박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기차 시장의 급속도로 확장이 되면 그 후방 연쇄 효과에 의해서 전해액 수요도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리튬이온 수요도 계속해서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러한 리튬 가격 파동은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첨단소재는 이러한 배경하에 엔캠의 리튬이온 공급 계약을 시작으로 유통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중앙첨단소재의 리튬이온 유통 사업의 강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엔캠이라는 확정된 매출처가 있으므로 안정적인 매출이 가능합니다. 둘째는 엔캠의 수요량을 충족하려면 대량의 리튬이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중앙첨단소재는 대량 구매를 통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엔캠의 글로벌 공급망을 활용해서 판로 또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올해 리튬이온 유통 사업을 시작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릴 올릴 건데요. 8월에 엔캠 미국, 폴란드 미국 법인 대상으로 매출액 60억, 그리고 9월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50억씩 매출을 해서 올해 리튬이온 유통 매출은 약 160억 원 정도가 기록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이런 리튬이온 유통 사업의 규모는 앞으로 엔캠의 사업 계획에 따라서 연동돼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저 리튬이온 제조 사업은 미국의 IRA의 본격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들은 엔캠의 유럽 지역과 미국 지역의 생산 능력, 예정 생산 능력에 관한 표인데요. 먼저 유럽 지역을 살펴보면 23년도에 총 14만 톤이었다가 26년도에는 총 20만 톤의 캐파를 확보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엔캠은. 그리고 미국에서는 23년도 2만 톤이었다가 26년도에는 50만 톤까지 캐파량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유럽과 미국 지역의 증설 계획은 모두 미국 IRA, 유럽 CRMA를 염두에 두고 계획을 한 것인데요. 이처럼 엔캠이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미국, 유럽 지역에 필요한 탈중국화된 리튬이온 수요는 이번 리튬이온 제조 사업을 통해서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리튬이온 제조 사업은 미국 시장, 유럽 시장 매출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엔캠의 사업 계획과 성과에 따라 중앙 첨단 소재의 매출도 동반 성장하게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좀 쉼없이 이렇게 말씀을 올렸는데, 그러면 그런 말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회사가 사명을 바꾸고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한다. 그리고 리튬이온 유통도 하고 리튬이온 제조도 하겠다. 과연 실체가 있는 것인가? 리튬이온 제조 어디까지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중앙 첨단 소재는 엔캠과 올해 초에 EDL이라는 합작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표에 이렇게 글씨가 작긴 한데 24년 4월에 올해 4월에 23년 4월에 새만금 개발청에 입주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입주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에 2개월 만에 새만금 단지 입주를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토지 3만 4천 평을 이미 매입한 상태고요. 지난 8월 공장 착공식을 치를 정도로 사업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앙첨단 소재의 이러한 새만금 지구의 입주, 그 다음에 공장 착공까지 이르는 이 사업 속도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매우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만금 지구는 이미 언론이나 여러 군데서 공개가 됐듯이 2차 전지 소재 업체가 다수 투자한 국가 산업 단지로 2차 전지 특구로 지정된 단지이기 때문에 최고의 투자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만금 지구에 이미 공장 착공이 됐고 연내 공사가 시작되면서 25년도에 1공장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5년도에 1공장 완공은 아마 생산 능력은 2만 톤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단계적으로 증설해서 5만 톤까지 증설, 그리고 추후 다른 새만금 부지 토지 매입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10만 톤 캐파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지금 몇만 톤 확보, 이 캐파량이 크게 와닿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좀 제가 다른 기업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리튬이온을 생산하는 기업 중에 글로벌 1등 기업은 중국 기업입니다. 중국의 DFD 다불다라는 기업인데요. 이 다불다의 캐파량이 단일 공장으로는 4만 톤이 최대고 전체 캐파량은 약 8만 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중앙 첨단 소재 이 캐파량을 비교를 해보면 DFD의 단일 공장 캐파량은 4만 톤입니다. 근데 5만 톤까지 지금 확정이 되게 되면 단일 규모로는 최대 생산 능력을 보유한 리튬이온 공장을 보유하게 되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10만 톤 캐파를 확정하게 된다면 다불다보다 큰 세계 1등 리튬이온 기업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중앙첨단소재가 꿈꾸는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관한 개요를 말씀드렸고, 다음으로 설명드릴 것은 사실 사업에 관한 내용보다는 중앙첨단소재의 지금 현재 투자 관점에서의 우려사항, 시장에서 받는 우려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 사항을 준비해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중앙첨단소재는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사업을 설명을 드리고 해도 지금까지는 시장에서 굉장히 약간 부정적인 시각, 보수적인 시각으로 저희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된 사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5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 손실. 두 번째, 반기 자본 잠식, 그리고 자본 잠식률 50% 이상. 세 번째, 내부회계 관리제도 비적정입니다. 이 세 가지 사유로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올해. 네, 이들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중앙첨단소재는 탈피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 손실은 지금 현재 23년도의 기존 사업 실적 개선과 함께 앞서 말씀드린 리튬의 유통 사업을 신규로 추진했기 때문에 올해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 잠식 같은 경우는 이 중앙 첨단 소재가 기존에 발행해왔던 전환 사채와 관련해서 그 파생 상품 평가 손실로 인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파생 상품 평가 손실은 좀 이 중앙 첨단 소재의 주가가 오르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갚아야 될 부채가 많아지는 셈이 되기 때문에 파생 상품 평가 손실이라는 회계상 개념에서 잡히게 되는데요. 그 부분은 이미 한 차례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지만 보통 10회차 전환 사채 사채권자들이 보통주로 전환했고, 그리고 그 리픽싱 조항, 전환 가격 조정에 관한 조항도 제거가 됐기 때문에 자본 잠식은 올해 완벽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회계 관리제도 비적정에 관한 것은 현재 국내 1위 회계법인이 3일 회계법인 통해서 컨설팅을 진행함으로써 그동안에 미비했던 점을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중앙첨단소재는 투자주의 환기 종목 탈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오버행 이슈입니다. 중앙첨단소재가 발행한 전환사채 중에서 23년 내에 출회 가능한 잠재적 보통 주식수 물량, 좀 어려운 말을 썼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환사채 중에서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물량은 발행 금액 기준으로 약 26억입니다. 11회차 전환사채인데요. 이들 물량이 약 현재 지금 유통 주식수 대비 6%를 차지한 정도로 굉장히 많은 물량입니다. 이 물량이 만일 한꺼번에 보통주로 전환되면 오버행으로 인해 주가에 좀 악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아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 해당 사채권자들과 회사 측과 협의를 통해서 1년 전환 가능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계약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이렇게 이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전환 가능 기간은 23년 10월이 아니라 1년 더 연장된 24년 10월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앙 첨단 소재에 관한 새로운 사업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시장에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올렸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말씀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중앙첨단소재의 경주현 전무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3시부터 이곳 IR 센터에서는 P&G 바이오메드 기업의 발표가 진행됩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원하시는 기업의 발표 시간을 확인하신 후 각 장소에 맞게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